네, 안녕하십니까. 에이비뉴스 최준입니다. 오늘 제가 CS 혁신 기업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그 프로세스상 필요한 기업, 딥비전스 강봉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S 때 뭐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아까 좀 얘기하면서, CS 때 꼭 만났어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네. 사무실은 어디세요? 지금 가장 핫한 그 성북? 서울숲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네. 서울숲. 회사하고 좀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딥비전스. 이게 기업명이신데, 네. 딥비전스라는 기업명이 갖고 있는 뭐 의미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이 저희의 메인 기술이어서 네, 네, 딥비전스라는 이름이 있고, 네. 또 중의적으로는 깊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의미로 하고 그만큼 있습니다. 내공이 있다는, 철학이 있다. 철학이 있다. 네네. 아, 일단은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하잖아요. 근데 네, 저 맞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릴 때는 항상 뭐 봄이나 가을 되면 하늘이 이렇게 되게 깨끗하고 음, 맑고 막 음, 이랬는데 요즘에는 음, 이게 항상 조금 이렇게 음, 미세먼지 이슈가 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또 사실 미세먼지가 음, 그렇게 큰 그게 아닌 그렇게 네,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네. 미세먼지 좀 이슈가 어떤지 좀 우선 그 미세먼지가 2017년 이전에도 네. 많기는 했었어요. 아, 근데 2017년에 언론 보도를 타면서 네.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던 시기였고, 원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네네네네. 전에는 이슈화가 안 이슈화가 됐구나. 안 네, 됐었다가, 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가, 네. 그때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검색어 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세먼지 절대량이 좀 줄어든 것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네. 중국 공장이 이제 가동을 멈추고 그러면서 그 음,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맞아요. 한데, 맑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는 그 전에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졌었어요.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네. 근데 코로나 때는 어차피 마스크 다 써야 되고 네. 외출은 어차피 삼가해야 되는 그런 그쵸. 시기다 보니까 네. 미세먼지 정보가 사실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약상이 아니구나. 네네네네네. 그러다가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다시 달라졌어요. 네, 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네. 다시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슈는 이제 없어졌으니 네. 이제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고 다시 마스크를 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 얘기를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디비전스는 어떤 회사인지 네.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네, 저희 회사는 컴퓨터 비전 기술과 네.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보통 이 인공지능 기술이나 컴퓨터 비전 기술은 네. 웬만한 기술들이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고 이 기술을 맞습니다. 어디에 적용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이 기술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에 좀 집중을 했었고 그게 이제 미세먼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 최초로 영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술을 만든 회사이고 네. 전 세계 미세먼지 측정 문제, 나아가서 미세먼지 저감 문제를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원래 이쪽 분야 전문가셨었나요? 아, 제가 전공은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해서. 전공은 기계랑 전자제어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 그러셨구나. 원래 대학생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어서 네, 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했었고 한번 폐업하고 다시 지금의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이 그럼 좀 인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20명 정도 있고 대부분 저희는 개발자. 개발자들입니다. 네네. 부족하죠. 더 뽑아야 되죠. 일단은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네, 추가적인 개발자보다는 서비스를 네, 안정화시키기 네. 위한 좀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이 뭐 간단히 이제 비즈니스 소개는 해주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게 또 음,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음, 있는지 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기존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네.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센서를. 네네네. 네. 근데 센서가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네. 대부분 실외에 미세먼지를 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센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 어느 그래서 정도 돼요? 국가에서 사용하는 게 한 대당 한 2억 원 정도 아, 하고, 엄청 비싸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70여 개 정도밖에 없고, 그 사이사이에, 그러면 측정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측정기 사이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좀 간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네. 정보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측정기도 가격이 그래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럼 경우가 그런 측정기도 엄청 많이 깔려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한 2천 개 정도 깔려 있는 와. 상황이고, 근데 얘네들은 유지 관리가 계속 필요한 소모품이어서 유지 관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주목했던 문제는 그래도 한 2천여 개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너무 부족한 거죠. 왜냐면은 어, 그나마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곳과 미세먼지 정보의 출처가 수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미세먼지라는 용어 자체가 네. 작은 입자를 얘기하기 그래서 때문에 항상 내 주변에 맞습니다. 네, 접하고 있으니까 예, 집 안에도 있고. 맞아요. 네. 바람이 조금만 불러도 네. 정보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러겠네. 네, 한 1km 정도 차이가 나면은 사실 지형에 따라서 완전히 완전 다르겠다. 다르죠. 아, 네, 거리가 한 1km만 떨어져도 정보가 완전 다릅니다. 네. 뭐 여기가 근처에 산이 있던데 네. 산 주변은 미세먼지가 비교적 좋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도로변은 거리는 가까워도 네. 미세먼지가 안 좋을 거고, 음, 뭐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의 제공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우리 정부나 네. 이런 지자체 입장에서도 음,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아, 사람들에게는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좀 착안을 했고, 그랬을 때는 기존의 센서를 여러 개 설치하기에는 비용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의 측정 방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 미세먼지를 네.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CCTV가 몇 대예요? 어, 엄청 천만 대가 많죠? 넘습니다. 천만 대가? 네. 와, 그러면은 엄청 디테일하게 그럼 측정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엄청 네. 디테일한 내 바로 앞에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네. 게다가 고가의 측정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디테일한 정보들을 얻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뭐 1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 네. 말씀이시죠? 엄청 많이. 왜냐면 아까 네네. 전에 뭐 2억대 장비만 한 300대 있고 네. 거기다가 뭐 네. 작은 이제 그런 네. 측정제 보안 장비까지 네.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외에도 사실 들어가는 인프라가 엄청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우선 그 국가에서 설치한 측정기 네, 같은 네, 경우는 저번에 뭐 이것도 옛날 기사긴 한데 네, 그 과거의 기사를 보니까 네. 1년 예산이 27억, 와, 거의 많이 없는 거죠. 네, 추가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네. 거의 아마 유지 비용 정도. 비중은 그렇게 많이 두진 않네요. 네네네. 아, 그리고 그 간이 측정기들을 그래서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네. 그건 보통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군의 예산으로 보통 네.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좀 설치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실제 뭐 있고, 재량에 네네네. 따라서 예산 네. 범위 내에서 네. 하겠네요. 뭐 가령 우리나라에 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뭐 100개가 넘게 그 지자체 예산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만큼 다음 연도에 비슷하게 들어가요. 아, 유지하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네. 요즘은 이제 환경부에서 이 측정기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지자체들을 만나봤는데, 지자체들은 이 장비를 유지하는 데 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측정기를 꺼두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요즘 아. 예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네. 어디가? 네. 그 실제로 그러면은 지자체 중에 네. 실제 이제 그 네. 영상 기반으로 이 미세먼지 측정하는 거를 적용을 하고 있는 네네. 지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우선 성동구가 최초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네. 주셨고, 네. 성동구랑은 2022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작년에 POC를 했고, 네. 그 POC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고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네. 2024년 본인산으로 잡아주셔서 서비스 최초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POC 이후에 적용을 했고 네네네. 올해가 2024년이니까 네. 1년 정도 운영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너 운영한 어떤 이후에 음. 변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직 서비스는 그 대민용으로는 아직 오픈하지 네,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네, 그럼 7월 달에 오픈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 송동 구민들의 반응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될 네, 거고, 네. 저희가 기대키로는 성동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여행 그 놀러 많이 네, 오는 네, 네. 곳인데 보통 대부분 차는 주차해두고 걸어 다니세요. 아, 서울숲도 있고 네. 그 유명한 이제 팝업 스토어도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또 대표님이 성동구시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적응을 네네네네, 했구나. 네, 걸어 다니시는데 기존에는 이제 미세먼지 정보가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저희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 저희가 기대키로는 이 정보를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갈 때 조금 우회하더라도 깨끗한 길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그 사람들의 니즈는 어떤 그런 것도 목적지에 가능하구나. 빨리 가고 싶은 니즈가 아니라 좀 네, 이 시간을 여유 있게 즐기고 네. 싶은 사람들이다 보니 우회하더라도 그런 니즈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래요? 송동 구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공기가 좋은 데 사는지 예, 아닌 데 예, 사는지 다 알겠네.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네, 언제 환기할 수 있을지. 네. 지금은 그런 지금 거를 환기하면 안 못 하거든요. 되는구나. 뭐 이런 네네네. 것도 네,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환기할 수 있고, 네. 언제 지금 바로 외출할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동구 말고도 지금 이제 뭐 적용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있나요? 네, 우선은 지자체로는 그 경기도청에서 네. 좀 이번에 CES 다녀오고 나서 아, 그 먼저 연락을 주셔서 네. 그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고, 네. 그래서 경기도청 대기환경과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도비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그 시군에 적용을 하겠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네. 해주셨고, 네. 최근에 31개 경기도 시군 대기환경과 과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희를 초청해 공적으로.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아, 네.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 아마 내용은 다 나가도 되나요? 괜찮아요. 안 나가야 되면 얘기해 아, 주세요. 네네네. 아, 왜냐면 아, 네. 경기도가 아, 뭐 경기도 홈페이지 보면 뭐 아리백이라고 딱 써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음, 도지사께서도 뭐 음, 그 다보스 포럼 가서 발표도 하고 또 음, 이쪽 관련된 네네. 부분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아, 네, 네네네. 경기도라서 아마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네. 한번 이 촬영 끝나고 한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 네네네. 괜찮아요. 네네. 네. 혹시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뭐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어디든 할 수 있고, 그러면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 그러면 딥비전스라고 하나요? 요 상품명이 서비스명이 딥비전스인가 아니면 상품명이 따로 있나요? 상품명은 비전 플러스. 비전 플러스. 그럼 네네네. 비전 플러스 소프트웨어만 깔면 되는 건가요? 그쵸. 네. 그러면 이게 뭐 비용은 어떻게 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뭐 네,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도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유지보수도 하고, 네, 뭐, 그 영상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네, 영상 정보가 되게 민감한 개인 정보잖아요. 그쵸. 그런 정보를 저희 회사로 바로 받는 거에 있어서의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동구에도 하고 적용을 한 모델은 성동구청의 관제센터에 저희가 물리 서버를 설치를 하고 아, 여기서 영상 정보를 다 비식별 처리한 이후에 네.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하는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처리, 네네, 배제시키고 맞습니다. 네, 미세먼지 측정되는 데이터만 이제 네네네, 보여주는구나. 네네네.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인 좀 네.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고, 음, 그래서 이제 최종 가격은 이제 성동구 전체에 연간 1억 원씩 구독 모델 형태로 좀 아, 계약을 하게 됐고요. 아, 네, 지자체마다 인구 밀도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레이어는 좀 다양하게 두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실제로 성동구에서 원래 이 미세먼지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그 기기, 네, 센서의 비용 대비 얼마나 이게 효율적인 건가요? 우선은 그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성동구에서 감사하게 없었던 예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전환해 주신 게 네, 아니라 없었던 예산을 만들어 주셨고, 네, 그 근거에는 기존의 서비스가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 인식이 네, 있으셨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니즈도 있었기 네, 때문에 없던 예산을 좀 만들어 주셨던 어, 거고, 만약에
저희가 만든 이 서비스를 기존의 기술과 센서를 가지고 했을 때는 어, 10배 이렇게 10배, 이상의 10억이 가격이, 드는 거네. 그쵸. 10억 이상의 가격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 거죠. 그럼 그 세금 9억을 또 다른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그렇게 쓸 있겠다. 수도 있는 거죠. 예. 저 하나는 궁금한 게 네네.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 장치가 네. 보통 많이 도심에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니는 음,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 음, 그런 사이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음, 높게 음, 건물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지. 왜냐면 아, 이게 막 얘기하신 대로 측정값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국가에서 설치한 이 측정기의 측정 목적은 네. 어, 사실은 사람들 바로 앞에 있는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 목적은 넓은 지역의 평균치 값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네. 외부 변수가 좀 적은, 가령 이제 산인지 도로변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변수가 좀 적은 곳에 설치가 그럼 보통 제일 되어 높은 있고 곳에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보통 건물 옥상에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네. 정확하지는 않겠다. 네, 이 정보가 그 지역의 평균 정보로 미세먼지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유효한 정보이지만 아, 사실 국제적인 그 상황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피전스의 이 서비스가 되게 그런 부분에 네,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구나. 디피전스의 서비스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확장되는 거는 시간 문제이실 것 아, 같은데 해외에 좀 타겟 시장, 그다음에 네, 타겟 비즈니스 파트너는 어떻게 되는지 네, 또 이미 트라이 하고 있는 데가 네, 있다면 그것도 좀 얘기해 네, 주실래요? 네. 우선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는 네, 동아시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근데 동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저희 모델을 구매하는 주체가 보통 일단은 지자체이다 보니 네,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개도국이 많다 보니까 아, 구매력이 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개도국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의 모델에서 좀 확장된 모델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보고 네, 있고 네, 네. 구매력이 있는 곳이 일본이랑 중국인데 현재는 네, 네, 일본이랑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현지에 있는 대기업과 지금 파트너십을 가지고 네, 도쿄시 네, POC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네. POC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오, 결과를 가지고 지금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일본 전역에 어떻게 서비스할지에 대해서 지금 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 중국은 워낙 넓은 곳이다 네, 보니까 각 지역마다의 니즈가 좀 다양한데 네, 특정 성에서는 저희의 서비스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네, 계셔가지고 저희 네, 회사에 중국 직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직원이 직접 소통을 하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 설치하면 그냥 게임 끝나겠네요. 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비즈니스를 이제 뭐 기관, 정부 섹터에서 투자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직접 다이렉트로 정부랑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음, 뭐 해외 같은 아, 경우는 네네네네, 주로 어떤 회사들이 음, 디비전스와 파트너를 해서 음, 비즈니스를 그 현지에서 해줄 음, 수 있는지. 음. 네,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어, 일본 전체의 CCTV 점유율 2위인 오, 회사입니다. CCTV 쪽으로. 네네네. 아, 그래서 CCTV 인프라가 거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저희는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저희 협력을 하면은 서비스 모델을 같이 만들 수 있고, 너무 좋다. 네, 이거를, 본인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드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면 자기네들은 뭐 일본 지자체나 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주체에 이 서비스를 팔고, 그 수익을 음, 저희랑 나누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상 기반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음, 그 영상을 메인으로 비즈니스하는 CCTV 회사가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아, 네. 그럼 전 세계 그런 CCTV 회사만 다 컨택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그 뭔가 이거 어나운싱 할 때 뭐 얘기하시는 이제 그런 CCTV 회사들 있잖아요. 국가별로. 네.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아, 저희가 그런 네네. 내용들 다 담아가지고 네네네. 소개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CS 가셔서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네네네네. 아까 잠깐 얘기하신 거는 음, 제가 이제 뭐 해외 보안 전시회 얘기를 드리긴 네네네. 했는데 보안 전시회를 이제는 작년에는 갔지만 음, 올해는 안 가도 될 정도로 어, CS에서 다 해결이 됐다. 네. 그래서 올해 좀 CS의 성과는 음, 어땠는지, 네. 어떤 부분이 음, 뭐 디피전스 입장에서 또한 음, 음, 도움이 많이 됐는지 음, 한번 얘기해 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CES 이번에 저희가 처음 네, 나갔었던 건데 그 네, 감사하게도 이번에 혁신상도 받고 네, 나갈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국내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되는 네, 단계에서 네, 많은 지자체 장들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국내의 지자체 장들. 네, 그래서 뭐 서울시장님도 만나고 네, 성남시장님도 아, 만나고 네, 뭐 다른 구청장님도 많이 네, 만나고 네, 이제 그분들이랑 얘기가 좀 잘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도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네, 이어질 수 있게 됐고 네, 네, 그리고 뭐 대기업 그 네, 총수도 만날 수 있었고요. 네, 최태원 회장님도 저희 부스를 직접 다녀가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도 SK 계열사랑 협력할 수 있는 최태원 장님이 제가 보니까 그 네네. K-스타트업 쪽에 조금 몇 개 기업 그 중에 다닌다고 하나가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만났었어요. 몇 개 만나지 않으셨는데 저희 네, 찍고 저희 제일 먼저 만나 주셨고 아, 그래서 SK 계열사랑의 협력 방안도 좀 지금 생겨서 이노베이션이랑 SKT랑 좀 얘기하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CS 다녀오고 나서 어, 그 장관 간담회도 네, 네, 3번 다녀왔고 와, 그리고 그 대통령도 최근에 네, 만났습니다. 네, 네, 그런 기회가 CS 혁신상 때문에 이어지게 됐습니다. 봤어요, 사진을 아, 한번. 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뭐 내년에도 그럼 CS는 참가를 하실 건가요? 아, 네. CS 저희 회사의 지금 주요한 그 과업 중에 하나로 CS 나가는 거를 지금 두고 있고 네. 특히 CS 혁신상 꼭 도전해서 다시 받아서 나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어느 정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 이제 아까 얘기하신 네. 이제 네. 뭐 한국의 이제 그런 뭐 네. CEO나 이런 분들 말고 네. 글로벌하게는 아, 우선 그 많은 국가에서 지금 뭐 한 달에 최소 몇 개 국가랑은 계속 소통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개별 국가의 니즈들이 좀 다양한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그 국가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네, 같이 논의하는 정도로 좀 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이메일로 처음에 먼저 연락이 오고 네, 그다음에 줌으로 미팅을 하고 네, 나중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이슈가 동아시아에 좀 집중되어 있는 네, 문제긴 하지만 구매력 없는 그 동남아시아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서 에너지 저감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빅시마트라는 그 네, 마트에 빅시, 네, 네 거기에 적용을 했고 에너지 절감을 1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가격 절감으로 이어져서 이제 계약 체결까지 오게 됐는데 이 오, 모델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동남아시아 시장에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관계자들이랑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에 공사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국영 미디어 그룹이 저희랑 아, 한 15년 정도 그 직원들을 다 한국에 다 불렀거든요. 그렇군요. 엄청 친해요. 네, 아, 그리고 네네네. 한국에도 그 지사장님이 계신데 나중에 음,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냥 잠깐 얘기 들으면서 CS에서 그런 환경 문제를 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얘기하기보다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네네네네. 얘기하는 시간 많이 가졌다라고 네네네. 네네. 딱 들으니까 네. 내년 CS 때는 그런 뭐 약간의 작은 미덕이나 음, 포럼 같은 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현장에서. 예,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브라이트나 이런 데 올리셔가지고 음, 모아서 음, 하면 음. 반응 좋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그런 게 있는지도 아,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전시회를 갔을 네네네. 때, 네. 아, 꼭 전시회라는 그 딱 부스 안에서 내가 뭔가 아, 행위를 하기보다 내가 음, 갖고 있는 가치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음, 아, 나는 우리 비즈니스가 목적이 아니고 음, 환경을 같이 논하는 중요한 음, 키맨이야. 라고 음, 얘기하시는 입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여기가 이제 청계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포럼이나 미덕 같은 것도 여기서 아, 하셔도 되고, 어, 네네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네. 야, 의견. 아,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네. 감사합니다. 그 향후에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까 이제 뭐 사실은 음, 뭐 저희 인터뷰하기 전에 네. 내년에 서비스 출시하실 걸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거는 네네네네.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고, 네네네. 좀 현재 이제 계획이 네.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저희 태생 자체가 네, 뭐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긴 네, 하지만 네, 태생 자체가 저희는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가 되고 싶다가 네, 네. 저희의 태생의 배경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26년, 2027년까지 해서 네,
우리나라 전국에 이 서비스를 다 도입하고 싶은 게 첫 번째 27년까지. 목표이고요. 네, 그랬을 때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의 그 습관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까지 이어질 수 네,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조 단위 예산을 써서 미세먼지 네. 측정을 해서 실제로 저감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와, 근데 이제 저희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미국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이 사례가 좋은 사례가 돼서 구매력은 없지만 결국은 니즈가 충분히 있는 동아시아에도 잘 적용이 돼서 네, 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권에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뭐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이 사회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찾아서 또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직접 해결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대표님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회사 청장하면 네. 그런 회사들만 좀 찾아서 음, 같이 그런 고민하고 음, 또 투자도 해주고 네. 비즈니스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셔도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그것도 네, 너무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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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네, 일을 네, 할 수 네,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나중에 뭐 환경부 뭐 헤더도 하셔도 오늘 이제 뭐 대표님하고 어떤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서 네. 디피전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CS에 다양한 영역에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참 많구나. 음, 그런 걸 좀 느꼈고, 아, 그거에 대한 본질은 결론은 사람이다. 음, 그 대표님이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음, 그런 부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네네네. 새로운 서비스 또 런칭하시면 네,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보시고 저는 저쪽 보고, 네, 손 흔드시면 돼요.